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내면 소통 명상 5번째 시간으로 내부 감각 명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감각은 인테로셉션, 내부 감각 훈련은 인테로셉티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뜻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주로 이 내장, 심장, 장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끊임없이 신호가 우리 뇌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의식은 그걸 갖고 추론을 합니다. 아, 지금 소화는 잘 되고 있네. 아, 심장 잘 뛰고 있네. 그래야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봐서 이 내부 감각은 인테로셉션이 있고 또 다른 내부 감각, 고유 감각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프리오셉션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감각이 5개만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눈으로 보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5가지. 이거는 내 몸 말고 내 몸 바깥의 외부 세상에 대한 겁니다. 뭘 보거나 듣거나 이런 거요. 그게 오감이에요. 그 오감 더하기 감각기관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7감이에요. 7개. 그 6번째가 이 인테로셉티브예요. 이 내 장에서 올라오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배가 살살 아파. 화장실 가야겠어. 화장실 가야 되겠다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오감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내부 감각이에요. 여기 어디가 뻐근하게 아파. 그거 내부 감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자, 고유 감각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 손을 이 뒤로 가져간다고 칩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뒤에. 근데 이 손바닥이 뒤통수에 안 닿아요. 촉각은 없어요. 이 뒤에 놓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도 내 손의 위치를 알아요. 내 손 여기 위치 알죠?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는 거 이거 알아요. 그게 고유 감각이에요. 즉 근육, 관절, 근막에 감각기관들이 있어요. 고유 감각 수용체가. 그래서 내 사지, 팔다리, 몸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다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눈으로 일일이 계단 높이 확인하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걸을 때도 달릴 때도 내 몸의 위치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죠. 그게 고유 감각이에요. 이 2개 감각이 감정과 직결됩니다. 우리 이 장에서 심장에서 올라오는 신호, 이거를 거기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는 거, 이 명상을 해볼 텐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감정 있죠? 화나, 두려워, 걱정돼, 짜증나. 이 감정. 이 감정은요, 생각, 여러분의 기억이나 어떤 계획을 하거나 이런 생각, 판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생각과 감정이 같은 차원인 줄 알고. 아니에요. 생각은, 기억, 회상 이런 생각은 내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몸의 신호를 바탕으로 뇌가 추론하는 거예요. 모든 감정은 몸의 신호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닌데 나 이거 생각하니까 걱정되던데. 그런데도요, 진짜 걱정이 됐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내 몸이 변하고, 내 몸,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근육이 긴장되든지 이 몸이 변하고, 몸의 변화를 내 뇌가 알아차려서 이 몸의 변화를 특정한 감정으로 얘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요, 통증과 완전히 같은 레벨입니다. 통증에, 특히 만성 통증 같은 거에, 그런 통증, 아픈 거, 그 통증의 유발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감정.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칩시다. 여기 허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툭툭 치거나 아니면 파스 갖다 붙일까?
여기 통증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막 화가 난다. 그러면 심장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풀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렵거나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화나면 안 되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걱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될까요? 안 돼요. 마치 생각으로 통증 컨트롤하려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듯이 그런 이 뇌신경계 유한부터 한 이유는 뭐냐면, 몸을 컨트롤해서 내 감정을 가라앉히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만성 통증이 생길까요? 왜 불안장애나 그런 감정 조절 장애가 왜 생길까요? 왜 생기냐면, 어떠한 이유로 해서 내부 감각 신호가 올라와요. 네, 장에서 어떤 신호가 올라온다고 칩시다. 올라오는데 보통 대부분의 내부 감각 신호는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 제 몸에서도 여러분 몸에서도 수없이 많은 신호가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뇌는 어때요? 그건 다 별거 아니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그걸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게 건강한 뇌, 건강한 몸의 특징이에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오는 신호? 다 무시하니까. 그런데 감정적으로 약해지거나 신체적으로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별것도 아닌 노이즈, 잡음에 불과한 그 신호를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여기서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라고 오류, 그 정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계속하는 그 메커니즘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될까요? 별것도 아닌 신호를 복통, 배가 아픈 걸로 착각해요. 별것도 아닌 신호를 어디가 아프다고 착각해요. 그게 만성 통증의 대부분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와 아파, 병원 가서 온갖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뭐랑 딱 연결되느냐?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은 거의 100% 신체 증상, 즉 통증을 동반합니다. 아, 나 우울증인데 마음이 좀 아파. 몸은 건강해. 이런 우울증은 없어요. 그 통증의 원인이 우울증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기본 메커니즘. 통증은요, 이런 잘못된 신호 처리 때문에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만성 통증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신호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부 감각 신호를 계속 과장해서 잘못 처리하는 내 이 능동적 추론 시스템의 추론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자각 훈련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내 몸과의 내면 소통을 정상화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내가 나의 주의를 1차적으로 호흡으로, 그 다음에 내 몸으로 계속 가져가는 훈련이에요. 편안하게 똑바로 앉으셔가지고요. 먼저 우리는 호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도적인 호흡 한번 하시고 끝까지 들여 마시고, 폐가 꽉 차도록 들여 마시고, 한 번 더 멈췄다가 이완하면서 내쉽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버려 둡니다. 먼저 여러분의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천천히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심장 박동으로 가져갑니다. 내 심장이 어디에 있죠? 네, 가슴에 있죠. 왼쪽에 있어요. 우리 다 알죠? 어디 있냐면 내 가슴 속에 왼쪽에 있는데 그 갈비뼈 안에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 근육 덩어리이자 신경세포 덩어리인 그 심장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먼저 심막이라는 두 겹의 꽤 두꺼운 막에 둘러싸여서 그 심막 끝에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있으면 인대 하나는 저 목뼈, 그다음에 저 흉추 뒤에 그 아래, 경추 아래 거기에 달라붙어 있고, 이 앞부분은 이 가운데 가슴뼈 있잖아요. 가슴뼈 밑에와 가슴뼈 위에 달라붙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횡격막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 호흡을 들여 마시면 횡격막이 내려가는 겁니다. 긴장을 풀면 횡격막이 올라옵니다. 횡격막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이완한 상태예요. 다시 숨을 내려주면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이 흉부, 가슴에 빈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격막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그 자극이 우리 심장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함으로써 야, 심장아, 그렇게 성급하게 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은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내 심장 박동을 느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심장 박동 느껴보려면 어떻게 해요? 맥박을 짚죠, 보통 손목.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맥박 안 짚을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똑바로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네, 잘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의 긴장을 더 푸시고 더 고요함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주의는 지금 심장 주변에 있겠죠? 심장 박동을 느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 박동 근처, 즉 내 왼쪽 가슴 근처에서는 오히려 잘 안 느껴집니다. 그거보다는 내 목 주변, 내 코 주변, 또는 내 배 가운데, 또는 등 뒤, 얼굴 주변, 이런 데서 뭔가 툭툭 하는 게 느껴집니다. 즉, 심장이 탕 한 번 뛸 때마다 동맥으로 혈액이 축축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느껴집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얼굴에 한번 집중해보고, 목에 한번 집중해보고, 내 배에 한번 집중해보면서 심장의 박동을 느껴봅니다. 잘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잘 안 되시면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몸 저 아래 어딘가에 느껴지는 그 리듬,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 미세한 걸 찾아가 보세요. 이 심박인지 훈련은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특히 효능이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불안하시고 걱정이 몰려오실 때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